평생 시골 출신 장모를 부끄러워하던 사위가 매주 고급 세단을 타고 나가는 장모를 의심해 몰래 따라갔더니 놀랍게도 국내 최대 기업 회장이 장모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모 오경숙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윤재우는 오늘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35세의 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결혼한 지 3년째, 아내 오지수와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장모 오경숙과 함께 사는 것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재훈아, 어머니께서 아침 준비해 주셨어. 지수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향했죠. 오경숙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며 고맙습니다. 어머니하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 속에는 예전 같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던 재호는 김 과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대학 총장 출신이시거든. 그래서 인맥도 어마어마하고 박 대리도 질세라 끼어들었죠. 우리 장모님도 만만치 않으시다. 의사 출신이시거든. 아직도 병원에서 자문의로 활동하고 계셔. 재우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죠. 자신의 장모는 어떤가? 시골 출신의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살아왔고 학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친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장인어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재훈이 너는 어때? 장모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극진히 모셔? 김 과장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멈칫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시죠 하고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재훈은 오경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죠. 예전에는 고마움을 느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훈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평범하게 지냈지. 재훈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먹어라 하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죠. 지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훈은 고개를 젓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자신의 장모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랑스러운 학벌이나 경력이 없을까? 왜 자신만 이렇게 평범한 장모를 모셔야 할까? 그날 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오경숙의 따뜻함과 정에 감동받았었습니다. 친어머니처럼 챙겨주는 그녀의 마음씨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변해갔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친구들의 자랑스러운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훈은 장모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경숙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죠. 늘 입던 편안한 집안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고급 세단이 집 앞에 와서
그녀를 데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재훈이 처음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물었습니다. 오경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만 답했죠.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가 타고 가는 검은색 세단을 바라봤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상당히 고급 차량이었죠. 지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화요일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오경숙은 그냥 옛날 지인 만나러 간다고만 답했습니다. 말수도 평소보다 줄어들었고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재훈의 의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사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순진한 시골 출신 장모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단계 같은 것에 빠진 것은 아닐까? 재훈은 지수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매주 화요일마다 정장 입고 어디 가시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지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굳이 캐묻기는 그렇잖아요. 하지만 재훈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죠. 두 번째 추측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혹시 장모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다니며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뭔가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어머니가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 어느 화요일 오후 재훈은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 근처에서 장모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며 오경숙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을 대하듯이 말이죠. 재훈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운전기사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택시나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 마치 전문 기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경숙도 그런 대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죠. 그날 저녁 오경숙이 돌아왔을 때 재훈은 유심히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보다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재훈의 질문에도 그냥 잘 지냈다고만 답했습니다. 지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화요일마다 나가시는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돼서요. 하지만 오경숙은 걱정할 것 없다. 좋은 일이니까라고만 답했죠. 그 애매한 대답이 재훈과 지수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재훈은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평범한 아주머니일까? 아니면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재훈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재훈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장모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불만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연극하듯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아? 어느 저녁 재훈은 침실에서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수는 남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왜 연극을 해요?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죠. 봐봐, 말도 안 되잖아. 어머니 학력이 어떻게 돼? 그리고 평생 뭘 하셨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의심스럽다는 거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학력이 없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재우는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제대로 말을 걸지 않았고 오경숙도 사위의 시선을 피하려 했죠. 재우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경숙은 재훈의 차가운 시선을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느껴지는 어색한 분위기, 그리고 사위가 자신을 바라보는 의심 어린 눈빛을 놓칠 수 없었죠.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위가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수야, 재훈이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오경숙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기 곤란했죠.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지수의 거짓말은 오경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점점 위축되어 갔죠. 재우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장인어른 자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장모에 대한 부끄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도 깊어졌죠.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재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어머니 따라가 보자. 재훈의 제안에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를 미행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재훈은 진지했습니다. 미행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재훈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해요. 지수의 조건부 동의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 화요일 장모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정했죠. 그날 밤 재훈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장모는 허세를 부리거나 사기에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재훈과 지수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모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후 2시에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오경숙이 차에 올라탔죠. 재훈은 미리 준비해둔 택시를 잡아 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게 붙지 말고요.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재훈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죠. 괜찮아. 우리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큰 문제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약 30분 정도 따라가니 세단은 의외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김포공항이었죠. 재훈과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 어머니가 왜 공항에 가시는 거지?
지수가 중얼거렸고 재훈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오경숙은 차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과 지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경숙이 일반 대합실이 아닌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VIP 라운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지수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장모가 공항 VIP 라운지에 출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운지 입구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경숙은 직원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죠.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어머니야?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라운지 안쪽에서 한 남성이 오경숙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성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극진히 대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도연그룹의 회장 정도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도현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인물이었죠. 경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장모를 직접 맞이하고 있다니요. 지수도 남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저분이 누구세요?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저분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야. 정도현 회장님. 지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럼 어머니가 그런 분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정도현 회장은 오경숙을 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중하게 안내하며 함께 라운지 안쪽으로 들어갔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정도현 회장이 오경숙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재훈과 지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장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평범한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오경숙이 국내 최고의 기업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이에요? 아니면 현실이에요? 지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자신이 장모에 대해 품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운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장모와 정도현 회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오경숙과 정도현 회장이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헤어질 때 정도현 회장은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고 오경숙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 모습을 본 재훈은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훈과 지수는 장모가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정도현 회장과 오경숙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궁금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죠.
라운지 직원에게 물어보자. 혹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용기를 내어 라운지 입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전에 나가신 할머니와 그 남성분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할머니가 저희 장모님이신데 혹시 어떤 분과 만나시는지 궁금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도연 회장님께서 매주 그 할머니를 정중하게 모시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회장님이 그분을 정말 극진히 대하시더라고요. 재훈과 지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훈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장모를 그렇게 정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장모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다음 날 재훈은 회사에서 정도연 회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과거 이력을 찾아봤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도연 회장이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기사를 찾아낸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30년 전 정도연은 작은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거의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은인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후 지금의 대기업을 일구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은인이 바로 장모 오경숙일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죠.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회사 선배 부장을 통해 정도연 회장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젊은 시절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그분을 은인으로 여기신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은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저었죠.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그분을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건 확실해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순간 재훈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되는 장모의 외출, 정도연 회장과의 만남,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정중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재훈은 지수와 함께 장모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오경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장모가 국내 최고 기업인의 은인일까? 어머니, 혹시 정도연이라는 분 아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경숙은 잠시 움찔했지만 금세 평상심을 되찾았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재훈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어머니 따라가 봤어요. 공항에서 정도연 회장님과 만나시는 거 봤습니다. 오경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 알고 있었다면 이제 말해도 되겠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야. 그때 나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 며칠은 굶은 것 같고 눈에는 절망만 가득했어. 재훈과 지수는 숨을 죽이고 장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경숙은 계속해서 말했죠. 그 사람이 바로 도연이었어. 당시에는 정말 쫄쫄 굶고 있었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서 어디서 잘 곳도 없어 보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뭐 어떻게 하겠어? 밥 먹여주고 잘 곳 마련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 500만 원을 통째로 줬지. 그때는 우리한테도 큰 돈이었는데 말이야. 재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전 500만 원이면 지금의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그런 돈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빌려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경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도연이가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였거든. 그래서 도와준 거야. 오경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섰어. 처음에는 작은 사업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몇 년 후에 돈을 갚으러 왔을 때 이미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지. 지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하지만 재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장모가 이런 놀라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 이후로 도연이는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 매주 만나서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래. 오경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정도연 회장님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지수가 중얼거렸죠. 재우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장모에 대해 품었던 모든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학벌이 없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평범하다고 무시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오경숙은 사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재훈아, 왜 그래?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모 앞에 엎드렸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너무 작은 인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친구들의 자랑스러운 장인어른 이야기에 자격지심을 느끼며 정작 자신의 장모가 가진 진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재훈의 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극을 한다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경숙은 사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일어나거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왜 숨겼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재훈은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분이었죠. 돈과 지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훌륭함이란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얕은 사람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재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장모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죠. 오경숙이 부엌에 나왔을 때 재우는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경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걸? 재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죠.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아들처럼 모시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재훈이 이제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거든요. 여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지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경숙은 사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정말 친아들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죠. 재훈아, 고맙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녀의 말에 재훈은 더욱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날 회사에 출근한 재훈은 동료들의 장인어른 자랑을 들으며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격지심이나 부끄러움 대신 자랑스러움이 밀려왔거든요. 김 과장이 또다시 자신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꺼내자 재훈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재훈의 말에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신데? 박 대리가 물었죠.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학벌이나 그런 건 없으시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줄 아시는 분이거든요. 동료들은 재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장모 이야기만 나오면 어색해하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재훈이가 정말 효자구나.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돌아와서 장모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정도연 회장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떨까요? 오경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아, 그럴 필요 없어. 도연이도 바쁜 사람인데. 하지만 재훈은 진지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회장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훈의 간절한 부탁에 오경숙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정도연 회장이 재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편안한 차림으로 왔죠. 은희님, 안녕하세요. 정도연이 오경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자 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경숙 어머니의 사위 윤재훈입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도연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희님께서 사위분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도연그룹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하세요? 재훈은 자신의 부서와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도연은 관심 있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은희님 사위분이니 분명 능력도 뛰어나실 것 같은데요. 식사 중에 정도연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희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단순히 돈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장모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선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도연은 재훈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은희님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희님께 도움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 정도연은 재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재훈 씨, 제가 개인적으로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은희님의 사위분이니까요. 앞으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재훈은 감격했지만 정중하게 답했죠.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도연은 그 대답에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은희님 사위분답네요. 하지만 실력을 발휘할 기회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재훈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재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도연 회장의 배려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가족관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재훈은 오경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안부를 물었죠.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관심이었습니다. 오경숙도 사위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딘지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정말 친아들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었거든요. 재훈아,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지? 하고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훈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동안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어머니, 정도연 회장님 말고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더 계세요? 오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몇 분 더 계시지. 하지만 그런 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모는 단순히 한 사람만 도운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자랑하기는커녕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저는 이제 진짜로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재훈의 말에 오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랑스러울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재훈은 계속해서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어요. 회사에서도 재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장인어른 자랑을 할 때마다 재훈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이제는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로 장모를 자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물어봤습니다. 재훈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장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네.
재우는 솔직하게 답했죠.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훌륭함이 뭔지 몰랐거든요. 박 대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재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시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동료들은 재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학벌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을 자랑하는 모습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졌거든요. 재훈이 장모님 정말 좋은 분 같다. 나도 만나 뵙고 싶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집에 돌아와서 오경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어머니 자랑 많이 했어요. 오경숙은 당황하며 물었죠. 뭘 자랑했다는 거야? 재훈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했어요. 오경숙은 사위의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주는 모습에서 진짜 가족애를 느꼈거든요. 재훈아, 고맙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정말 행복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도 이런 변화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여보도 엄마도 저도 모두 행복해 보여요. 재훈은 아내와 장모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가족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재훈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죠. 진짜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재훈은 정도연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재훈 씨, 요즘 어떠세요? 회장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훈은 밝은 표정으로 답했죠. 정말 행복합니다, 회장님.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정도연은 그 말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은희님께서 정말 좋은 사위를 두셨네요. 앞으로도 은희님을 잘 모셔드리세요. 회장의 당부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재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장모를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된 것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오경숙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오경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죠. 재훈아, 너도 내 진짜 아들이야. 그렇게 윤재훈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관계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경숙을 통해 진짜 훌륭함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